어디 보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할 게 영양소. 골고루 식단 짜고. 흥부야, 뭐 하는 게냐? 아, 할머니! 저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락 사업 시작해보려고요. 지금 영양 만점, 균형 있는 도시락 메뉴 연구 중이에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래도 항상 가장 기본을 잊으면 안 된다. 영양소부터 영양 성분표까지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법이야. 이번만큼은 내가 다시 한번 짚어주마. 따라오게나. 맞아요.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럼 복습 활동지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 성분이 바로 영양소예요. 그리고 이 영양소들을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은 것을 식품군이라고 하고, 이 식품군을 양과 기능에 따라서 면적을 다르게 나타낸 그림이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했었죠. 다들 1차 시에 배웠던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화면을 멈춰두고 활동지를 보면서 함께 식품 구성 자전거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답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식품군은 바로 곡류입니다. 곡류에는 탄수화물이 주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기, 생선 등이 해당되는 식품군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이고 여기에는 주로 단백질이 들어있죠. 당근, 오이 등이 있는 식품군은 채소류이고 비타민이 주된 영양소였어요. 그리고 사과, 포도 등이 해당되는 식품군은 과일류로 여기에도 주로 비타민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유, 치즈와 같은 우유 유제품류에는 무기질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에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잠시 화면을 멈춰두고 풀어봅시다. 함께 답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번 빈칸을 보시면은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표시한 것은 영양성분표라고 부르죠. 그래서 답은 영양성분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영양성분표를 보면 이 음식을 다 먹었을 때 하루 동안 먹도록 권장하는 영양소의 양 중 얼마나 먹게 되는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당 수치가 높아 당뇨병을 조심해야 하는 A씨는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당류가 낮게 함유된 음식을 선택하여야 한다겠죠. 당 수치와 관련이 있는 영양소는 당류이고 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당류가 낮게 함유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양소와 영양성분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 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락을 만들어 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직접 도시락 메뉴를 구성하는 것이겠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음식 카드를 꺼내주세요. 음식 카드의 앞면에는 음식 그림이 있고 뒷면에는 이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도시락 통과, 도시락 뚜껑, 그리고 1차 시때 직접 만들었던 로고가 그려진 포장지 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성분표 스티커가 빠짐없이 모두 다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포장지를 꾸미기 위해서 사인펜, 풀, 가위, 테이프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물이 빠짐없이 모두 준비가 됐다면 이제 도시락 만들기 활동을 시작해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도시락 메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우선 첫 번째, 각 음식 카드에 있는 음식 그림과 5장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아침, 점심, 저녁 3끼의 도시락 메뉴를 구성해 보는데요. 단, 한 끼 기준 열량을 넘지 않도록 하며 6대 영양소를 골고루 넣도록 합니다. 세 번째, 도시락통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구성한 도시락 메뉴에 맞게 음식 카드를 나누어 담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완성한 도시락의 메뉴들과 주 영양소를 활동지에 기록하고 6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도시락 메뉴를 구성하고 음식 카드를 붙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도시락통의 영양성분표와 포장지를 만들어야 해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도시락에 담긴 음식 카드의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영양성분표 스티커에 각 영양성분의 양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두 번째, 도시락 뚜껑을 닫고 도시락에 영양성분표 스티커를 붙입니다. 세 번째, 만든 도시락의 장점과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포장지를 디자인하고 1차 시에 만든 로고 스티커도 알맞게 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도시락통에 영양성분표를 붙인 후에 포장지 띠를 씌우고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시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함께 도시락을 만들어 볼까요? 우선 재료가 모두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해요. 음식 카드 27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식 카드 총 27장이 모두 있어요. 그리고 도시락통 3개, 포장용 띠 종이 총 6개, 음식들의 영양 성분표, 그리고 활동지,
그리고 영양성분표 스티커 3개, 그리고 1차 시에 만든 로고 스티커, 풀, 가위, 사인펜, 테이프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본격적인 도시락 메뉴를 구성해 봅시다. 먼저 아까 세워놓은 음식 카드를 펼쳐두고 식단을 짜기 시작할 텐데요. 선생님은 우선 아침 메뉴로 식빵을 먹고 싶어요. 식빵을 도시락에 묻히고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리고 우유도 한 잔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참, 단백질도 있어야 하니까 계란 후라이도 넣고 비타민인 사과까지 먹으면 완성! 아침 도시락이 모두 완성됐어요. 이제 점심 메뉴를 구성해 볼까요? 일단 쌀밥을 넣고 깍두기랑 단백질이 많은 고기가 들어간 설렁탕, 그리고 무기질이 주 영양소인 요구르트까지 넣으면 완성! 점심 도시락이 완성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녁 메뉴를 구성해 볼까요? 선생님은 저녁에 우동이랑 갈비찜이랑 김치를 먹고 싶어요. 소시지 계란전도 맛있는 반찬이죠?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간 오이소박이랑 한라봉까지 넣으면 끝! 이제 구성한 도시락 메뉴를 활동지에 기록해 봅시다. 활동지에는 각 도시락 식단의 메뉴 이름을 적고 음식 성분표를 보면서 열량을 기록해 보세요. 식단을 모두 기록한 후에는 각 메뉴들이 가지고 있는 열량들을 합해서 한 끼 기준 열량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 봅시다. 참고로 청소년의 한 끼 기준 열량은 833kcal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구성한 저녁 메뉴의 열량이 청소년 한 끼 기준치인 833kcal를 넘어버리네요. 그러면 소시지 계란전을 빼서 열량을 줄여야겠어요. 도시락 메뉴의 영양소까지 모두 적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면 메뉴 구성하기 끝! 그럼 영양성분표 스티커를 꺼내서 식단들의 영양성분을 계산해서 기록해봐요. 식단들의 영양성분은 음식 카드 영양 기준이 적혀있는 표에 모두 들어있답니다. 이제 도시락통의 뚜껑을 닫고 포장지를 만들어 볼까요? 띠 종이 2개를 이어 붙이고
도시락통을 감쌌을 때 보이는 면을 정해서 그 면에다가 자신이 만든 도시락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모두 그렸다면 1차 시에 만든 로고 스티커를 떼어서 포장지에 붙이고 그림이 잘 보이도록 도시락통을 감싸주세요. 띠는 가로로 붙여도 되고 세로로 붙여도 됩니다. 감싼 부분을 테이프로 고정시키면 나만의 도시락이 완성되었어요. 잠깐! 아까 전에 기록한 영양 성분표를 도시락통 뒤편에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주면 진짜 완성!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도시락 식단들의 포장지도 만들어서 붙여보아요. 이제 여러분도 화면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흥부가 되어서 여러분만의 도시락을 만들어 보세요. 자, 모두 도시락을 완성했나요? 그럼 이제 종합평가지를 꺼내서 도시락을 잘 만들었는지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자, 활동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1번을 보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메뉴 모두 한 끼 기준 열량을 넘지 않았나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끼 기준 열량을 맞췄는지 맞추지 못했는지 표시를 해보고 열량을 못 맞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적어봅시다. 그리고 다음 문항을 보시면 6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했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혹시 6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적어보세요. 마지막 문항은 자신이 구성한 도시락 메뉴만의 컨셉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잠시 일시 정지를 하고 활동지를 채워보면서 자신의 도시락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양소를 활용한 도시락 메뉴를 직접 구성해보고 영양성분표도 붙이고 로고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또 스스로 평가도 해보는 등 균형 있는 도시락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흥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흥분의 영양 만점 도시락 하나 주세요. 저도 하나만 주세요. 그거 저도 주세요. 저도 그거 주세요. 저요. 그렇게 흥부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영양만점 도시락 사업에 성공해서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